이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전에 소개를 해 드렸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이후에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에 대한 정리가 늦어져서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12월 1일이었나요? 네, 그때 기사화가 많이 됐던 한 기업의 사과문을 보고 이번에는 진짜 미루지 말고 이 책을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죄 없는 사과 사회.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진짜 사과와 거짓 사과라는 책입니다. PR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사를 운영하는 쇼 오마리와 맨체스터 대학교 심리학 및 보건학과 교수인 캐리 쿠퍼가 지은 책이에요. 총 2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 기업들의 사과 방식이 언급됐고요. 그리고 잘된 사과, 잘못된 사과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 사과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을 기업의 리더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임원들, 그런 사과문을 작성하는 담당자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미안하다면서도 결백을 주장하는 사과입니다. 슈레딩거식 사과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바로잡으려 한다. 라는 방식의 사과를 말합니다. 이런 식의 사과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사과의 효과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망만 안겨주는 잘못된 사과 형태입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사과의 형태인 거죠. 둘째, 전문 용어로 된 사과입니다. 그럴듯한 단어,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럴듯한 사과문을 작성하는 형태로 책에 이런 예가 나와요. 바가지 요금이라는 말을 가격 책정 문제라고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발이라는 단어를 화염에 의한 과잉값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식의 표현은 의도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사과하는 사람이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게 더 발전이 되면 대개는 거짓 사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임 회피형 사과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업의 사과문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끼리 사과를 할 때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당신이 느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만약 누구든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네, 이 형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전시용 사과입니다. 사과의 형식은 갖췄는데 의미는 빠져있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수취인이 없고 조직이 실패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가장 애매한 용어로 사과해야 한다는 회사 내부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사과 형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허수아비 사과입니다.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사과의 대상을 바꾸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미안해해야 하는 사안 대신에 만만한 사안을 내세워서 사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책에는 2017년 유나이티드 항공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한 승객이 항공기 밖으로 끌려나가는 영상이 SNS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CEO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원을 초과해서 예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다가 정원을 초과 예약해서 받았다는 사실도 거짓이었던 게 밝혀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떨어졌고요. 결국 정부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극적인 사과입니다. 이런 식의 사과예요. 실수했으며 위법 행위가 일어났을 수도 있으며 교훈을 얻어야 하며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이런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는 사과를 소극적인 사과의 형태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잘못된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사과문, 기업의 사과문들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식의 사과를 한 적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어로 된 잘못된 사과 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사과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회피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기보다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사과를 하는데 진심이 중요하지 뭐 프로 아마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엄청난 운영상에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눈이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와서 기상 악화로 닷새 동안 항공기 운항이 1000편 이상 취소되면서 13만 명이 넘는 고객의 발에 묶이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CEO 데이비드 닐먼은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친애하는 제트블루 항공 고객 여러분, 죄송하고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지연, 운항 취소, 수화물 분실 등을 포함한 기타 용납하기 힘든 심각한 불편을 겪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당시 사과문의 일부인데요. 이 사과문이 다른 기업의,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다른 기업의 사과문과 다른 점이 뭘까요? 제트블루의 설립 기조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정직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 CEO가 보여준 위기 관리에서 정직과 겸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표현을 보면 저희는 불편을 겪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과문들에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주어를 고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여러분은 불편을 겪으셨고 이런 식의 표현들인데요. 문장의 주어가 고객이 아니라 기업이 되니까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느낌이 제트블루의 사과문에서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편지 형식의 사과문 외에도 3분짜리 동영상을 통해서 사과를 한 번 더 했는데요. 2007년이니까 지금처럼 영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동영상 사과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소셜미디어 공개 사과라고 언급이 됐더라고요. 죄송하다라는 말로 시작한 그 동영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제트블루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평범한 단어, 평범한 용어로 사용을 했고요. 그런 사과에 애매하거나 얼버무리는 부분이 없어서 고객들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해요. 사후 조치의 교과서라 불리는 이 제트블루의 사과는 당연히 이런 사과문, 사과 영상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피해 고객들의 요구를 보상하고 앞으로의 보상 원칙도 새롭게 마련했고요. 그리고 문제 발생을 예측해서 명문화하는 흔치 않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